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이제 명태균 씨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화내는 녹취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죠. 윤한홍 의원이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영상 잠깐 보고 올게요. 정진석 비서실장의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러고 딱 끄는 거예요. 라는 발언을 듣고 제가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명태균 씨가 평소 자랑하고 과시하기 쉬운 문자와 녹취를 선택적으로 발췌하여 주위에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는 녹취도 밝혀야 맞는 거 아닌가 하고 제 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총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대화도 없었습니다. 해윤이 그래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입니다. 제가 통화했던 지인에게 확인해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한홍 의원이 이제 명태균 씨를 회의한 적도 거래를 시도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런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첫째, 나는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누구랑 상의해가지고 논의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내 독단적으로 내가 그렇게 지인에게 전화한 거다라는 것. 또 하나는 회유와 거래에 대한 의혹을 많이 제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없었다라고 항변하는 건데 저런 거를 보통 해명을 하려면 이 당사자인 지인 있잖아요. 통화했던 그분도 이제 옆에 세워놓고 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지인의 증언도 듣겠습니다라고 해야 딱 뭐가 스토리가 맞춰지는 건데 본인 얘기만 좀 일방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좀 믿을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랑 연결이 된다, 연락이 된다. 명태균 씨의 흔적만 묻어도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친하지도 않고 뭐 서로 막 뭐 별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뭐 브릿지를 통해서 연락을 했지만 그렇게 연락하는 것이 과연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정치인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했겠어요? 혼자 판단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어쨌든 명태균 씨의 말에 의하면 다른 조건도 얘기했다고 하는 거 보면 좀 윤한홍 의원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좀 힘들다. 나 보수파 패널인데 왜 자꾸 이렇게 의심이 들지? 네? 합리적 의심이에요. 합리적 의심이에요? 굉장히 합리적 의심. 위안이 그러니까 됩니다. 지금 명태균을 알았던 사람도 다 몰랐다고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명태균 씨 측이나 뭐 이런 증언을 보면은 거의 이제 수족 뿌리듯이 많이 뭐 오더도 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수행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명태균 씨와 그 측근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부인을 하는데 윤한홍 의원은 지금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사실은 그동안 안전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명태균이 보십시오. 명태균이 윤한홍을 경남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경남지사에서 배제해 버리려고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되는 것도 김건희 여사랑 통화하면서 돌려가기를 엄청 하잖아요. 아유 서울대 나오신 분이고 그렇게 큰 그릇 큰 사발인데 더 귀한 데 써야지 이런 데 쓰면 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견제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윤한홍도 예전에 동아일보 단독 보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 시절에 명태균 사기꾼이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윤석열한테 얘기했다라는 거 나오고 여기도 미수금이나 갚아라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막 서로 옥신각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되면은 가장 안전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명태균은 거래 튼 것도 없을 테고 나는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상황에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연락했나? 왜 연락했냐? 뭐 공모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측 제가 말한 거는 윤핵관들이 다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다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충성심에 진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위험에 빠졌으니 충성심에 내가 한번 튀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이상한 거 굉장히 이상한 모양새다. 자 보십시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장해찬 장성철 이 두 분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맨날 이제 전원 얘기를 하지만 인간 말좀 장해찬이다. 그런데 장해찬이 전화가 왔어. 아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아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냐. 내에 대해서 칭찬 좀 해줘라. 장해찬이 하면은 그냥 하나요? 네. 해주죠. 해줘? 저희는 그냥 쉽게 넘어가니까. 아니야. 아니 이렇게 홀라당? 반대급부를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나한테 뭘 해줄래? 나한테 뭘 해줄 거야 그러면은. 너도 내 칭찬해라. 너도 내 욕하고 다니잖아. 내 칭찬 좀 해.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오는 거지. 이 둘이서 부탁하면은 이게 들어주는 관계인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조건이 그치. 달리는 거를 여기 윤한홍이 몰랐을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윤한홍 의원의 스타일을 보면은 이게 뭘 적극적으로 하거나 나서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히 윤핵관이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본인의 주장이라든지 난 윤핵관이야라고 드러내놓고 정치 활동을 했던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약간 좀 뒤에 물러서서 숨겨진 그림자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자회견하면서 항변을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좀 누군가와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댓글로 요새 하도 폭로가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명태균 씨가 윤한홍 의원으로부터 녹취 공개 요청 받았다는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CBS가 보도를 했어요. 네. 이제 이 녹취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좀 한번 들어보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신구속 시키지 마라. 별거 아니여. 먹고 사는 거 해결해라. 내가 그만큼 했는데 그거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윤한홍이가 한다 그러면 장난칠 거야 아마. 장난치면은 그냥 내가 그저 음성 다 터트려 버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윤한홍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조건을 얘기해봐라. 그런 얘기 했었더라고. 나는 아니 내가 뭐 음성을 터트리거나 뭘 터트린 게 없잖아요. 칭찬하는 거하고 여사가 엘리자베스 관계없다 그것만 한 거지. 그걸 뭐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대통령이 나한테 야단치는 거를 좀 어떻게 좀 터뜨려 달래. 내가 그러면 딱 한 번 딱 전화 와서 우리 장모하고 집사람 전화하지 마라 해서 내가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래. 그 다음 날이 자기가 본인 또 사과를 전화 왔어요. 예, 미안하다고. 그래서 1시간 정권교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한치는 거를 딱 한 번 나한테 화내는 거를 좀 어떻게 틀어달래. 명시 주장대로라면 윤한홍 의원이 뭘 하고 있는데 조건을 얘기해봐라 그런 얘기를 이제 이제 뭘 하고 있는데 이런 딱 한 번 그런 이제 화내는 녹취가 있어서 그걸 틀어달라니까 조건을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가 왔고 그래서 명 씨가 내건 조건이 구속 면하게 해달라. 먹고 사는 거 해결해달라. 요거 두 가지를 조건으로 내밀었다는 얘기를 지금 이 녹취 속에서 하고 있거든요. 명태균 씨의 논란이 처음부터 지속됐을 때 계속 명태균 씨는 이 구속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언론인들과 통화를 하면서도 나 폭로할 거야, 터뜨릴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좀 구매운동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솔직히 또 구속당하거나 아니면 지금 논란이 됐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본인이 얘기하는 정치적인 책사, 뭐 전략가, 우리가 얘기하는 브로커 이런 역할을 하기가 이제 어려울 거예요. 이제 자신의 뒷배경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도 이제 가깝게 지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 앞으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장해주면 내가 당신 요구 들어줄게 이렇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명태균 씨 일방적인 주장이라서 참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조건을 얘기해봐라 그런 얘기가 했었더라고요 라고 하는 거는 자기도 윤한홍하고 직접 통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한 명 지인이 있어가지고 건너서 지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건데 이거를 처음부터 폭로하려고 지금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윤한홍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또 지인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어떤 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흐름상으로 볼 때 이게 아예 조건이 없었다고 보기는 저는 힘들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자, 또 하나가 이제 좀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공개되자마자 나왔다고 직후에 이제 이런 윤한홍의 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구속되기 전이었겠죠.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10월 9일날 10일날 조사받고 이제 그 얼마 안 돼서 조사받거든.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 전이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아요. 10월 31일날 민주당이 9시 반에 오전 9시 반에 녹취를 공개를 했고 11월 초 첫째 주 고 상간이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이 녹취 자체는 11월 3일이라고 알려졌고요. 3일이라고 알려졌어요. 윤한홍 네. 의원이 지인에게 통화를 한 거는 1일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10월 31일 그럼 11월 1일 다음 날이잖아요. 네. 자, 이 내용을 그러니까 장모하고 김건희한테 전화하지 말아라고 얘기한 이거를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윤한홍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 이상해요. 제가 보기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해 줬다라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도 보고 그러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하나도 얘하고 명태균이하고 얘기했던 건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유독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갑자기 딱 기억이 난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게 정진석이 얘기해 준 게 맞을 가능성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꾸짖을 때 소위 말해서 전화를 한 거는 지금 사실로 보이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한테 전화를 했을 때 옆에 윤한홍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 추정컨대. 왜냐하면 윤한홍은 계속 명태균을 견제를 했잖아요.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후보님 뭐 이렇게 그 당시에 후보님 요즘 저기 명태균이란 친구가 계속 사모님하고 장모님한테도 요즘 전화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큰일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명태균이요? 뭐 이러면서 전화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저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명태균이가 필요하니까 다음날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개입 정황들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모르거나 우연찮게 됐을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 아, 이게 윤한홍 의원은 미리 이 상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이거를 기억을 하고 정진성한테 얘기를 하고 또 윤한홍한테 얘기를 하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은 이거를 처음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얼마나 있을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뉴스바사삭 방송 끝나고 늦은 점심을 그 명태균 씨랑 거의 3년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한 분하고 먹기로 했거든요. 네. 제가 윤한홍 의원과의 관계를 자세하게 취재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누구 말이 맞는지. 윤한홍 의원이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제 통화한 지인에 대해서 평소에도 가까이 아는 후배여서 자신이 약간 나무라듯이 이야기한 거다. 느그 자랑하는 것만 틀어서 과시하지 말고 혼나는 것도 틀어라.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할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다른 얘기 해보지도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삐뚤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갑과 을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달라요.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갑의 위치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윤핵관들 특히 뭐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을의 위치예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뭘 터뜨리지? 저거 터뜨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건데 그런 사람의 지인에게 측근에게 혼내는 투로 막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얘기를 했다면 부탁을 했겠죠. 왜 그러냐. 이제 과거의 정을 생각해서 대통령한테 은혜 갚는다고 해놓고 왜 자꾸 이렇게 협박을 하고 폭로하고 불리한 것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좀 대통령한테 유리한 것도 좀 있으면 좀 폭로하고 좀 공개 좀 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만 봐도 윤한홍 의원의 말이 좀 진실이 다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지인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인이 사실은 맞다 뭐 이러면은 뭐 맞을 수 있는 거고 아니다 사실은 이제 윤한홍 의원한테 내가 혼난 거 아니고 나한테 부탁했다 그리고 거래도 있었다 그렇게 증언을 해버리면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본인의 말이 부정당하는 거니까 그 빨리 뉴스바사삭에서 그 지인 A 씨랑 인터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꾸짖으면은 어이구 명태균 측이 어이구 죄송합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그러면은 그냥 진짜 아무런 성사 가능성을 높이 보지 않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했을 뭐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이거가 이제 공모였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봐요. 그러니까 추론인데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대책회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하는 게 어떤 맞죠. 분들이 하는 게 맞아. 그럼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어? 뭐 그러니까 내가 항상 요즘 보면서 느끼는 건 역시 공작의 국힘이다. 뭘 공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논의한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제 공작의 국힘 이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준석 당글려고 하는 거 한쪽에 논의가 있고 한쪽은 한동훈 당글려고 한쪽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고 한쪽에서 지금 회유 해가지고 어떻게 딜하려고 한쪽에 하고 있고 뭔가 공작이랑 공작들은 다 지금 여기에서 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음으로 양으로 다 되고 있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거는 수사 대상에 올라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유나 거래면? 회유면은 이거는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검찰의 수사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또.
그리고 이제 윤희원 같은 경우에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인에게서 답변을 받았냐라고 물으니까 답변 못 받았다. 명 씨 측에서 조건을 요구한 전화가 없었고 조건이나 그런 거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알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못 믿겠는 게 제가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궁금하잖아요. 연락이 안 와. 그럼 또 전화해서 어떻게 됐어? 전달했어? 명태균은 뭐라 그래? 이렇게 당연히 물어보지. 연락이 없구나.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과연 이랬을까? 지금 윤희원 얘기는 자기는 이게 전달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나무라듯이 후배에게 얘기를 한 거다. 명 씨와 공교롭게도 친한 후배에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게 대통령을 곤란하게 한 녹음 음성이 틀어졌기 때문에 대통령만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거나 아니면 혼냈거나 나무랬잖아요. 그러면은 결과를 듣고 싶겠죠. 당연히 명태균한테 전달했냐? 뭐라 그러냐? 이게 당연히 물어보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걸 안 했다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좀 믿기가 어렵네요. 참.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근데 풀 수가 없어요. 이제는 풀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검찰이 수사를 할까?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이 기자회견으로 윤한홍 의원이 왜 전화를 했는지 부분이 좀 해명이 됐다고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제가 설명을 쭉 드렸잖아요. 정황적으로 윤한홍이 여기서 끼어야 될 이유도 없고 갑자기 그렇게 나무라듯이 얘기를 하면은 어이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올 이유도 없고 그런 정황이 아니잖아요. 이건 딜이 들어갔다고 보는 게 최소한 그래 원하는 게 뭔데 들어보려고는 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게 충성심에 의해서든 뭐 공작이든 뭐가 됐든 그거는 뭐 부인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지금 명 씨의 또 다른 측근 같은 경우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이 됐어요. 명 씨가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없다고 답답해하면서 이제 식사하다가 화를 벌컥 냈는데 그러면 내가 줘봐 내가 연락해 볼게라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답변은 못 받았다는 건데 이렇게 보면 명 씨 측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이 보이거든요. 아유 구속당하는 걸 상당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면 자신을 구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저는 명태균 씨의 말을 상당 부분 믿지 않는데 요 부분은 저는 믿어요. 뭐냐면 다른 경로로 확인해 보니 겁이 나서 나한테 연락을 못 한다고 하더라. 당연히 겁이 나서 못 하지. 무슨 연락을 했다가는 봐 내가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통화했는데 하면서 또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아니면은 또 주고받은 문자를 또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실은 더 많이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연락을 안 하고 안 받고 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이건 동병상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정권을 비판을 많이 하니까 대통령실의 주요한 관계자들 중에 제가 예전에 지인으로 알고 있었던 분들이 최근에 연락을 한번 했더니 일십이야. 그냥 아니 내가 뭐 욕한 것도 아니고 잠깐 좀 뭐 만나서 좀 상의할 일이 있고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정중하게 했는데도 일십이에요. 그래서 또 아유 뭐 좀 시간 좀 내달라 또 일십이야. 왜 그렇겠냐고요. 저랑 이제 연락을 하거나 만났다 그러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대통령실이. 그럼 장 소장님의 정보력에 지금 누수가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더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보면은 예전에 10월 달에 중순부터 말까지 뭐 명태균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용산에 SOS를 쳤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네. 그리고 10월 31일 날 민주당이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보기에는 이게 큰일 난 거야. 이거 대통령까지 엮여가지고 야 근데 제가 SOS 친다니까 야 그럼 윤한홍 네가 그래도 제 오해를 덜 받게 생겼으니까 내 용산에 있는 정진석 내가 할 수는 없잖아.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냥 추론이에요. 그러면은 윤한홍이 이제 했는데 이제 조건들을 들어보고 이거 들어주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 명태균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야. 아니 이렇게 얘기는 전원으로 해놓고 뭐 가타부터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정진석한테 또 해본 거야. 제가 알기로는 홍철호 정무수석한테도 연락을 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국힘 쪽에서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근데 홍철호 정무수석도 다 익십. 그러니까 정진석도 익십.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야. 그러니까 구속영장 나오기 그날인가 그 전날인가 김건희 여사한테 텔레그램 보냈다라는 네. 거 나왔잖아요. 그리고 구속된 거예요 지금.
흐름들이 보면은 아주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이것도 온 사방에 지금 구명 활동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이게 우연찮게 갑자기 대통령이 이렇게 돼서 우연찮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게 조금 이 흐름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명시 측이 이번 주 중에 구속 적부심 청구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때 뭔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저희가 참 어떠한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고 어떠한 논리로 명태균 씨를 변호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속 적부심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검찰은 어쨌든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판사 같은 경우도 명태균 씨가 워낙 많은 말을 하고 변호사도 밖에 나가서 많은 말을 하다가 해촉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신용불량자기 때문에 어떠한 뭐 보증금, 보석금 뭐 이런 거를 내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과연 구속적부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오게 되면은 또 더 많은 얘기도 하고 폭로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연락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권에서는 상당히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강할 거는 같은데, 글쎄요,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어떤 판사님의 결론, 선고를 예측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근데 예측해 보자면 못 풀려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증거인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처음에 구속할 때 판사께서 중점 들여서 좀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익십하고 외면하고 이런 게 쌓이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뭔가 확 터트려 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결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좀 간절히 바래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우리 이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언제까지. 오늘 뭐 동아일보 일면 뭐 보면은 지금 경제 지금 다 나라 망하고 있습니다. 폐업이 막 줄줄이 있다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구속영장 구속을 하면은요 열흘 안에 기소를 해야 돼요, 검찰이. 근데 한 번 열흘을 이제 연장할 수 있으니까 총 최장 20일까지, 기소를 안 하더라도 20일까지 하는데 그게 이제 23일까지고,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더 열흘이 연장되면 12월 3일까지 이제 구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내보내는 건 말도 안 되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검찰의 자존심도 있는 거고, 얘를 뭐 집어넣으라는 오다를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일단은 얘를 풀어준다라는 거는 지금 엉망진창으로 또 만드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을 풀어주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절대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정황들이 막 아직도 딜하려고 하고 있고 막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무조건 이거는 연장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관심이 제가 있는 거는 12월 3일 이전에 그러면은 얘를 명태균을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기소를 못하면 이제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때는. 네. 그러니까 기소가 되면 일단은 1심 재판까지 6개월 동안 또 가둬놓을 수 있어요, 대략.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